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이웃진흥원의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김재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가는 쭉 들어보시고 안도 만족하고 보시고 근데 잘 이야기해 주시니 한국이웃진흥원에서 통계를 조사하는데 제가 과학원에 있을 때 산림과학원에서 제가 주로 연구한 게 뭐였냐면 친환경 임산물하고 유통, 또 판매 전략,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나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나중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산해서 판매한 고사리가 충분히 제값을 받고 팔려야 기분도 좋고 농사 지을 만한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산 동향하고 지금 현재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걸 설명을 해달라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친환경 쪽은 좀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요. 현재 우리 고사리가 현재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제가 발표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임산물이 총 생산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사리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사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농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사리가 산재 재배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주요 소득 작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고사리는 빠졌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총 임산물 생산액이 약 6조 7,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산나물이 약 5.8%에서 3,900억 정도 이렇게 산나물 쪽에서 소득을 얻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고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가 우리 임산물 중에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 품목이 90개나 되는 품목을 다 산림청 예산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손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창선 농협에 와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조합장님 비롯해서 열의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남해군 전체를 제가 볼 때 보면은 아마 전국에서 고사리를 순회해서 수집해서 이 일괄 유통시키는 곳이 아마 이 남해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 창선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생산이 여러분 보시면 2010년대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생산액도 이렇게 상당히 높았고요. 지금 하고 나서 12년대 좀 떨어졌는데 이 고사리 생산 시설이 그간 쭉 소비가 되면서 생산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참 잘 될 겁니다. 제가 뒤에 또 한중 FTA 관련해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생산이 잘 되고 있고 소비도 쭉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고사리 생산이나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사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산채를 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고사리도 하나의 산채의 부류에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요즘 고사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채 산나물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웰빙이 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소득이 좀 올라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뭐냐면 뭘 찾냐면 친환경 인증 제품도 찾게 되고 내 몸에 뭐가 좋나 이런 걸 많이 찾게 되죠. 그걸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산채 같은 게 보면은 재배를 하면서 수익이 다른 품목이 높아요. 우리가 임산물을 재배를 하다 보면 다른 수시류로나 지금 경상남도에 밤을 재배하는 농가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밤 재배 농가가 헥타당 돈을
1헥타를 재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밤 재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경남의 밤나무는 상당히 노령화되어 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심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따기도 불편하고 또 지각재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고사리 굉장히 지각재배가 되면서 수업이 높아요. 당장 수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수요가 증가되면서 인공재배도 많이 되고요. 최근에는 유통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예전에 복잡한 여러 단계의 수집 단계에서 지금은 직거래 체계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많이 되어 있고 유통시설도 많이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또 품목별 단지화되어 있어요. 이 창천같이 고사리가 집단되어 있잖아요. 집단되어 있고 규모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지역만큼 이렇게 활성화 잘 되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규모화나 집단화 이런 데가 정부에서 지원하기가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고사리 상당히 노력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나중에 군청이나 농협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협정이 발효가 되면은 된데 불구하고 도라지나 취나무, 고사리 같은 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식용 자체가 소비체가 달라요. 고사리 중국에 들어오는 고사리는요 소비체가 대량 급식업체 일반 납품체 보통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여기는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10분의 1, 8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소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친환경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이 고사리는 소비체가 달라요. 일반 가정집 또 친환경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집단에도 많이 합니다. 요즘 학교 급식이라고 이런 데는요. 요즘 도시에 보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급식을 하려면 내 자녀가 뭘 먹고 사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 그런 급식이 많이 친환경 제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면은 생산이 있다. 중국이 아무리 고사리를 많이 수출해도 충분히 가격 경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진청에서 90개 품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성남물에 도다리, 고사리하고 고비 쪽에, 고비는 지금 제가 보기엔 구례 쪽에 좀 일부 재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사리나 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비 같은 건 소비 추진이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고사리 재배가 많고, 더덕, 이런 또 이제, 도라지 취나물 이런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이건 산치 재배인데 산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 재배 면적이 취나물,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 순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주요 5대 품목 중에 하나가 우리 고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산채나 고사리나 재배 여건이 다 비슷해요. 지각 재배를 하고 또 이 대면 밀집 정도를 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치 재배 쪽에서 보면 노동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힘들다. 또 재배 기술이 부족하다. 또 이 중국산 수입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런 그런 쪽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판매처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농협 수입상 도선회사 있는데 고사리 같은 경우는 약 한 80%가 농협을 통해 70%죠. 70%가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통 추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협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만 걱정을 안 해도 얼마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깁니까? 사실 판매 걱정 때문에요. 다른 품목은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제가 못 받아서 실망이 나서 다른 품목 전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고사리도 산치도 그렇지만 살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주로 얻느냐. 여러분들은 농협에서 많이 해주고 군청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홍보 자료를 주잖아요. 하여튼 대부분 수집사나 판매 상담들 많이 얻어요.
수집사나 판매사의 정보를 가져올 때는 어떤 정보를 가져오냐면 그 사람들이 유리한 정보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도록 많이 꼬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걸 그쪽으로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져요. 수집사에 나한테 달라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결국은 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논리이나 이런 대통 출하를 쪽에서 담당을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산채나 이런 쪽은 전망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보면 노동도 많이 들고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산이랄지 수입에 대한 걱정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지 재배 계획을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사람들 그래도 다른 품목보다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산채 재배를 가장 예로사항이 뭐냐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판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정책을 맡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이런 노동력을 해소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나요? 모노레일도 설치를 하고 앞으로 예산만 된다면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자원도 개선하고 거기에 들어간 장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노동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에 대응을 하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또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산채 재배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 이제 노동력 부족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한다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건 이제 산채 판로 확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높아진 수요나 어떤 산채 수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판로를 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인건비나 수입 비용이 상승해 사실 고사리는 제가 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저희 다른 직업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노동력이 다른 품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품목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고사리를 한번 식재를 하려면 씻고 나면 보통 10년 정도 우리가 근데 한다면은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그 이후에는 주기적인 관리만 해주면 돼요. 사실. 그래서 노동력이 지각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 상당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재배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용 투입한 열정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상당히 더 높다나 이렇게 봅니다. 그 소득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투입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사리는 그게 좀 예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산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재배 면적이 좀 다들 비슷비슷하죠. 보면 공치나 뭐 이런 쪽에 보면은 더더욱 도라지 보면 300평, 600평 뭐 많아봐야 뭐 1000평 이제 이 정도의 재배를 많이 하죠. 근데 고사리 같은 경우 그래도 제가 보면은 산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면 약 한 1500평에서 약 한 4000평, 5000평까지 재배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직거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이 판매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 추세인데 바라는 바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잘 팔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쪽 뒤쪽에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수급돈이 아니죠. 고사리를 1년 동안 보편적으로 얼마를 쓰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먹고 또 생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2000년도만 해도 고사리 총 국내에 소비되는 양이 약 한 5,000톤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생산 자체가 이렇게 약 한 2,000톤 조금 1,800톤 정도 됐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쭉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국내에 소비되는 양도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고사리가 수입되는 형태는 여기 보시면 크게 늘지 않았어요. 늘지 않았는데 크게 변화가 적다는 거죠. 아무리 고사리가 중국이나 북한에서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수요 자체가 지금까지는 일정한 한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한중 FTA가 되면 한미 FTA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 한 70% 정도 협상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소비가 많이 늘고 있고 생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소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사리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경남이 참 많죠. 한 2010년까지만 해도 약 한 40% 가까이 생산을 했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이쪽에 전남 지역 쪽에 조금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 쪽에서 남원이나 구례 이런 쪽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경남이 지금도 상당한 점유를 하고 있다. 특히 남해 쪽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생산량 자체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은 이쪽 밑에는 기타입니다. 통계를 잡을 수 없는데 거의 전국에서 나오는 걸 잡아놓은 거고요. 2010년에 이게 한 40% 됐던 게 지금 남해가 약 29% 정도, 30%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전체 총 5,000톤에서 약 한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례가 약 한 1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양, 순천, 남원, 강원 삼척에서 좀 생산하고, 삼천, 정선, 평창 이런 조금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남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고사리가 맨 처음에 출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남해 생산을 맨 처음에 하죠. 처음에 하면서 대한민국의 고사리 가격 초물가를 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남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 국내에서 입하는 초물가 가격을 남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남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해, 다른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산해서 이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 전체 흐름을 다 읽고 가격 결정을 해서 가격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이익을 제공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사리 국내 생산 및 소비 방향을 보시면 고사리 주로 산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익성이 좀 높아지면서 요즘 이제 전남 구례나 전북 남원 쪽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경남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고 1인당 소비량이 2006년에 0.14kg였어요. 상당히 작은데 11년도에 약 한 0.78. 이 정도 지금 2014년도에 한 0.2kg 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1인당 소비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젊은 층에서 고사리 안 먹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식단에 올라가는 게 고사리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2000년 이후에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생산량의 증가가 뭐냐면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사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사실 다른 지역에만 이 경남에서만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강원도, 충북 저쪽 다 이제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고사리 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건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으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방음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기상청 예보한 이후에 80년대인데 온도 상승이 한 1.6도 정도 상승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배가 한계선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중부 북부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재배 면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넓어지면 뭐냐?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재배 농가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지면 값은 이제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소비철이 딱 있잖아요. 겨울철에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소비체를 할 때 또 소비체가 고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이건 보여드린 표로 정리한 건데 그래서 2005,000톤에서 쭉 나와서 2012년 8,3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고 고사리 우리 교포들이 외국 나가서 많이 구매를 한다, 구매를. 그래서 사다 먹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수출량이, 2000년도에, 그래서, 8톤 하던 게 지금은 뭐 24톤, 21톤 쭉 꾸준히 늘어가고 있죠. 소비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 가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한국농축인재연구원에서, 고사리 관측정보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보니까 4월, 6월에 수확되고 되게 많은 고사리 같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생고사리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많은 5월 유통이 사람 많다. 그래서 말리면 뭐 한 11대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맞나요? 근데 보통 이 정도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유통이 된다. 이 보고 있고요. 고사리 유통이 되는 거가 농협에서 출하돼서 파는 게 76%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개통 출하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한 선을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직거래도 18%지만 산지 수입산이나 현장 판매에서 움직이는 게 적잖아요. 왜냐하면 산지 수입산이 와서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죠. 가격 경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부분이든 간에 소비차가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뭐가 되냐? 유통 마진이 생겨요. 장사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사서 도매상 넘기면 유통 마진이 보통 3에서 7% 정도 붙어요. 거기서 다시 도매상이 또 손질해서 넘어가면 또 5에서 7% 또 붙어요. 계속 붙어 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그 갖다 다 물리게 돼 있죠. 또 생산자도 물어요. 소비자가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사람도 손해고 사다 먹는 사람도 손해고 똑같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를 한다는 것, 농협 출하를 통해서 한다지 아니 바로 직거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가격 자체를 상당히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경남과 전남 지역이 상당히 농협 출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이쪽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이나 이 전화 주문을 받아서 고정거래소를 판매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니콜을 상품이 변질이 와서 판매되는 게 적어요. 고사리는 공부 보면 그대로 이 소비가 되는. 그래서 좀 안정적이죠. 생고사리 보내는 것보다 말려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전화 주문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봄철 자녀 같은 경우는 금년이죠. 이상기온이나 강온이 좀 되다 보니까 금년에 강온이 좀 많았잖아요. 많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떨어질 거라고 해서 가격이 높아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상당히 높았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지 수출을 통해서 홍도바다 농협 수출하는 훨씬 높게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 보시면은 금년에 이제 상순에 꽃새춘이나 막 이 강원도에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보면 이게 지금 2008년생이 보라색 이게 2011년도고요. 여기에 2012년도입니다. 12년도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생산량이 조금 이제 추울 것이다라고 해서 처음에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어요. 더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가격이 이제 지금 5, 6, 7, 8월 제가 8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요 이후에 9월 때는 조금 이제 떨어질 겁니다. 평년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때 수요에 대한 것을 많이 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이제 한번 디프레이팅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역시 5, 6, 7, 8월, 9월 이때 값이 가장 높더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령 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할 때 이런 시점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물량을 조절해서 출하를 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유통 전략을 세울 때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팔면 값이 좀 낮겠다. 저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생산자가, 판매자가. 그런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 계통 출하세를 가지고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집단, 여러 인가에서 모여가지고 자목반을 형성해서 하면 참 좋아요. 여기랑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저쪽 서울의 대도시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 해서 바로 거래를 하고 거래처를 갖고 구청이나 이런 데 관계 맺어서 뭡니까 여기서 자명의를 내서 판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개인은 절대 못한다는 거죠. 생산만 전쟁해야 돼. 그 역할을 이제는 계통 출하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사리 수출입을 보시면 수출은 양이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중국, 네덜란드 쪽으로 중국은 나갑니다. 중국은 나가는데 이런 네덜란드나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죠. 중국도 보면은 중국의 부유층이 한 1%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우리 국산 밤을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해가요. 따로. 한국산 밤을 수입하고 한국에 나오는 고사리를 수입해가요. 따로. 홍콩이나 이런 쪽이 막 갑니다. 자국이 나온 상품을 잘 안 사먹더라고요.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수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거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예요. 표고도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합니다. 생표고 획도로. 그래서 요즘 건표보다 생표 수출이 많죠.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건표를 많이 수하는데 생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들 우리가 시장을 공략할 때 한미 FTA 같은 거 되면은 꼭 우리만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공략을 많이 하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중국이 13억 인구 대국에서 한 3천, 4천 되는 사람들이 소비한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광을 옵니까? 서울 명동에 풀면은 명동에 있는 상가들이야. 물건이 돈이나 한 밤에 동날 정도로 사가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파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거죠. 수입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생산량이 많은데도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국산 마른 고사리가 이제 쭉 되는데, 키로당 한 6.6달러 정도 됩니다. 1달러에 보통 우리가 1,100원,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판매하실 때 7만 이상, 제가 알기로 7만 이상 정도 가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 중국에 들어오는 게 한 7천 정도? 7천 정도 안 돼요. 근데 평균 그 가격에 들어와서 공급을 합니다. 그걸 누가, 또 소비자가 먹을 때 7천 주고 파냐? 그렇죠. 한 5천원 받고 팝니다. 나머지 또 유통업자가 다 떼먹죠. 그런 이제 수입업자가 다 떼먹죠. 단계를 넘어가면서 그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국내산 마른 고사리 가격이 한 26% 선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입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관세율이 보통 우리가 30% 정도를 지금, 하는데, 관세율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중 FTA, 한미 FTA를 할 때 그 수입에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을 다 개방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공급해라. 그게 아니고, 관세를 내립니다, 관세. 이 관세를 철폐를 이제 하자는 건데, 우리는 최소한 막는 거죠. 30%였던 걸, 한 15%만 하자. 이 정도만 하자.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 관세율을 조정해서 그 양만큼 못 들어오게끔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 협정을 맺는 도중에 줄다리기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거 줄게, 이거 빼고 서로 이 관계를 계속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한미 FTA인데 그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농산물 들어오면 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량이 그렇게 확 늘거나 그렇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수급 전망이 시사점을 보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수립을 했는데, 한유 FTA, 한미 FTA 다 해보니까, 이제
그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기상조건 같은 거 해볼 때 앞으로 12년 대비 앞으로 한 1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배 면적이 확대해서 평년 수준도 조금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앞으로 그래서 재배가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주뿐만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위에서 재배하고 다 합니다. 동해 피해를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올라간 지금 그 기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남의 상산을 재배하시는데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고사리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약 8,000톤이었는데 2023년쯤 되면은 고사리에 대한 국민 1인당 소비가 약 한 2.2kg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1.1에서 2000년대 1.1에서 상당히 배 이상 더 크게 고사리 소비는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도 지금 2000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그 소비를 하고요. 공급도 그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전망합니다. 소비량도 약 한 지금 2000년에 비해서 2배,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10년 후쯤 되면 약 한 이것도 1.4배, 3배 정도 더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사점인데요. 고사리 이제 대표 산나물인데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지도 확대되고 소비 방법도 나물 무침에서 국거지적으로 많이 이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쪽 상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냐. 가을에서 고사리에서 소비자한테 뭘 어떻게 홍보를 하냐. 여러분들 생각 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고사리 가지고 뭘 홍보. 하지만 고사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방향에 가려면 그건 여러분들이 못하고 지자체나 농협이 개통 출하는 데나 아니 이런 단체에서 해줘야 되죠. 그걸 이제 충분히 해줘야 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고사리 전체 소비량이 수입산의 40%를 차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산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가격 차이가 많고 명제나 대부분 연중에서 소비 시기가 중산 고사리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소비치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 소비치의 식당 중에 고사리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앞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의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충분히 인증을 받지 않는 또 품질이 없는 제품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또 우리 한국인업진흥원에서 충분히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사리를 제가 이제 경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한번 따져봤어요.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우선 가집계에서 나온 건데 소득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밤 재배하면서 보통 보면은 소득률이 20% 이 정도 수준밖에 20%도 안 되는 경우예요. 순수익은 또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밤 같은 거. 근데 고사리는 굉장히 높아요. 89%, 90% 가까이. 투입 비용 대비해서 소득이 너무 높다.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급비는 이제 토지 비용이나 뭐 자본 용역비 같은 이런 쪽 있고요. 고용노동비가 약 21%, 정권 구입비, 기타 자재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사실 이 자체가 고사리 재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고사리 심어서 쭉 강거를 했는데 보통 10년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10년 동안 재배를 해보니까 소득이 어떻게 얼마나 나오더라는 거 보니까 1년차에 보면 심죠. 종군을 갖다 사서 심고 우분도 뿌리고 퇴비도 주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시는 건데 이거 제가 가라로 내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와서 우리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해 준 내용입니다. 이런 응답이 왜 그냥 잘못 응답을 해주면 잘못 전달되고 정책이 잘못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최대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원이 되고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돼요. 보시면 제가 조사할 때 이를테 보면 테레비 주기, 경험 작업, 식대 작업, 제출 작업, 수학 작업에 이제 3년 차부터 수학 들어가는 걸 잡고요. 쭉 해서 고용노동비 들어가죠, 자재비 들어가죠, 자간노동 들어가죠. 자간노동이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들어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들어간 총 비용을 한번 따져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조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고사리를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얻은 수입을 얘기해요. 종분을 팔아서 얻은 수입. 모든 돈 되는 거 다 따졌어요.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습니다. 평당 10년도. 그래서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보니까 소득률이 한 89%, 이게 상 높은, 고소득 작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더 힘을 내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시고, 또 유통은 대통 출하기관에 또 의뢰를 하시고, 그래서 서로 그런 판매 전략을 꾸며 나가시면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기소득 임산물이라고 해서 임산물도 고사리도 마찬가지인데 96년도에 우리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그래서 그때부터 선진 유통 기법이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마케팅 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국내 시장을 잠식을 했죠. 대형 매장이 들어섰어요. 들어서면서 무작위로 이제 막 수집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교통 책임도 있고 환경 자체가 편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고 그랬는데 최근에 오면서 보다 보니까 유통 경로가 쭉 지켜오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변하는 거죠. 아니면 5단계, 6단계 막 늘어나고 말이죠. 지금은 직거래도 되고, 그 단계가 변화가 되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하게 되고, 또 건강식품에서 서로 높아지면서 안심 인산물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친환경 재배를 가려고 하죠. 제가 알기로 여기 창촌에 친환경 인증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만 전체 재배 인구 중에서 제가 30%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재배로 가야 돼요.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더 높은 가격. 다음은 친환경 인증 제가 재배 이력을 보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앞 시간에 설명한 우리 이승호 박사님 얘기했지만, 제초제 살포 안 하고, 고사리에 농약 얼마나 합니까? 난 고사리 농약을 못 들었어요. 특별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제초제만 안 버리고, 토양만 살려서 제대로 영양분 공급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정보가 출하 조정해서 연중 생산이 공급이 되고, 또 품목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거래 자체를 풍량히 해서 그런 이 가격 안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 수집산 영세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수집산이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저는 다 자기가 좀 가게 좀 하면서 좀 사다가 파는 사람이 많은데, 영세하다 보니까 마진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유통 경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통적 다단계 판매가 생산자, 수집상, 도매상, 중개상, 소비자 요 사이에 소매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5, 6번을 계속 거쳐가면서 유통 마진 붙고 또 한 번 손판 때마다 감모가 생겨요. 그죠? 감모 생기잖아요. 감모 생기면 1kg짜리가 만약에 이거 끝에 가면 한 50g, 100g 줄어들어요. 부수기 생기고. 그것도 뭐가 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제일 빠지는 거죠. 마진 빠지지, 감모 빠지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 요즘 그 소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칼질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뭘 하냐면 맞벌이 부부를 해요. 맞벌이를 하면서 뭘 하냐면 뭘 하겠습니까? 한 번 먹고 딱 버릴 걸 사요. 이게 소량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디자인이 상품을 팔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벌크햄터로 뭐 20kg짜리 4kg, 40kg짜리 1kg를 500g, 100g, 50g 이런 단위로 판단, 쪼개서 판단 말이에요. 팔면 뭐가 되냐? 포장이 디자인이 들어가죠. 포장이 들어가죠. 그거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비자나 생산 다 손해예요. 지금 온라인 직결이 있죠? 대형 할인 매장이나 할인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물류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꾸준히 1년 10달 매일 같은 물량을 공급해야만이 받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고사리 같은 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생산자에서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여기 뭐냐면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마진도 줄어들고 더 많은 이익을 서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통 채널을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판매도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런 지금 친환경 인증 같은 나에 대한 브랜드, 저도 제 이름이 김재생인데, 김재생이라는 브랜드가 뭐냐면 제 이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사실. 누가 와서 저를 보고, 야, 홍길동 한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까? 근데 저에 대한 가치는 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남의 창원선에 나오는 고사리 하면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만이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거래 체계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증 확대는 이제 그 생산 기술 체계가 단지화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인증에 대한 확실한 또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생산 이력 같은 걸 해서 남의 창원선에서 누가 생산한 거다라고 인증을 해야만이 소비자가 요즘 소비자가 인증되지 않는 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고가에. 자, 소비자가 말이죠.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먹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 제가 한 3,000명한테 응답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친환경 인증에서 나온 상품을 나는 1.3배까지 갖춰주고 사먹겠다. 그런 사람이 100% 중에서 한 40%. 그리고 난 그냥 그 값이면 안 사먹겠다 하는 사람이 10%. 그리고 1.5배 이상 주어서 사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50% 가까이 다 됐어요. 굉장히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 재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 구축을 서로 쌓아야 돼요. 신뢰가 안 되면 팔 수도 없고 사먹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신뢰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산자는 뭔가요? 안전한 임산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사먹는 사람은 그거를 믿고 사먹어야 돼요. 그죠? 믿고 사먹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속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책에 나온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뒤에 보면 제가 산지재배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조금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품목 말고도 다른 품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자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에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해요. 재배 많이, 이 곰치입니다, 곰치. 곰치인데, 이 곰치가, 산에서 나오는 곰치가 지라재배에서 나오는 곰치보다 값을 훨씬 더 잘 받아요. 야생에서 농약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곰치는 실험이 나라 굉장히 익히 좋고 좋죠. 자, 이건 뭐 두릅재배입니다. 그 두릅이 잘못하면 말이죠. 3, 4년 되면 꿀에서 곰팡이 균이 올라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산지에 하다 보면 그런 게 떨어지는 거죠. 강하죠. 이게 두릅 생산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요. 이런 두릅 생산도. 이건 산양산입니다. 산양산. 산에서 밭을 바꿔서 재배를 지각적으로 하는 거죠. 재배를. 뭐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게 고가에도 팔립니다. 산양산이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체험이에요. 체험. 소비자 체험입니다. 지금 이건 이제 산양산이지만 모아서 여러분들 저 고사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사리도 소비자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와서 내 밭에서 생산되는 걸 다시 한번 캐가봐라. 뭐 그래서 그거 제가 주고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 밭에서 생산된 고사리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산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당신에게 판다. 와서 가져가봐라. 뭐 이게 믿음을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오미자, 복분자, 그죠? 이게 산에서 이렇게 나온 다덕 같은 거, 그죠? 이것도 오미자입니다. 이거는요, 산에 더덕이 있어요. 산 전체를 더덕을 심었어요. 심어서 하는데, 이렇게 산에다 합니다. 하는데, 이거 마을 전체가 더덕을 해서, 연세,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에 올라가서 뭐냐면 망을 봐요. 남들하고 목표가 돼요.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이냐, 담배값 2,000, 3,000. 왜 드리냐면, 그 막걸리 하나 사드시라고 드려요. 그 대신에 뭐냐면, 이 마을 전체에서 애경사 했을 때 다 지원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그 가족들한테 다 챙겨줘요. 이런 더덕 재배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도 마을 전체가 오히려 협동식도 강하고, 근데 이걸 하면서 깨지는 불합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지금 10일씩이나 나가냐, 얘기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있으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미자 터널 제시라지, 이게 뭐냐면, 체험입니다. 직접 와서 해봐라.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농산물 재배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해서 하는 걸, 이분은 요 밑에다가 자기 고객 명단을 넣어가지고 와서 요 구역을 해서 나눠줘가지고 매번 와서 하시라고 이분들 초청해서 돼지고기도 한번 삶아주고 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녹색공간이라고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밤 죽는 방법 체험을 많이 하죠. 요즘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이런 체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사리는 바로 먹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마을 단위로 음식 좀 만들어 놓고 좀 먹여서 먹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호응이 있습니다. 표고 같은 거, 밤 죽기, 표고 같은 거, 딸기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단체에서 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식.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먹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근데 뭐냐면 고사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먹여봐야 돼요. 도시민들 불러서 추천해서 먹여보고, 저기 서울 같은 데 가서 한번 해보고, 가주에서 한번 가죠. 고사리 음식 소개를 한번 해보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음식에 대한 요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없잖아요. 좀 있죠. 근데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축제 같은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요. 여기는 정한 밤 축제인데, 이런 민속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주민들이 가서 참여하고 보고 먹기도 하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인생이다 설명도 하고, 이게 뭐냐면 동화 송인데 이게 은어잡이하고 송이 축제가 같이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이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 잡고 그다음 표고 따고 하는 그 행사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군체나 도움 받기도 하고, 저 안 되면 또 고민이 있으면 우리 한국인구진흥원에 또
또 좀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하다 보면 저희 한국인력진흥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좀 희망도 드리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인력진흥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